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민주체제 국가의 총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죠. 지역 발전을 위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점검하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는데요. 오늘 토론회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에서 제작하며 LG 헬로비전과 딜라이브 TV에서 동시 중계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윤국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용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 사회자 공통질문, 공약 검증 토론,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발언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 2분,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각 2분, 공약 검증 토론의 경우 공약 발표 2분,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보충 시에도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입니다.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각 2분,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은 후보별 각 7분,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마다 각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시계 방향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윤국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출래 불사춘, 봄이 온 것 같지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 경제나 가평 포천의 모든 경제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GTX-G 포천 노선을 포함한 GTX 플러스 노선안이 확정됐습니다. GTX-G 노선이 확정되면은 포천시는 강남과 30분 생활권에 가능해집니다. 가평군 또한 GTX-B 노선을 통해서 서울과 30분 생활권에 가능해질 것입니다. 김용태 후보는 GTX-B 노선 신설을 공약하겠습니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합니다. 지난 3월 19일 발표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도 GTX-E 포천 노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진작에 불가능했던 이 공약이라는 것을 여실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평 포천 시군민들께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기도 GTX-G 포천 노선에 발맞춰서 저는 김동연 지사와 함께 협력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가면서 포천을 또 가평군을 철도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치에만 관심이 몰두한 이런 정치인들보다는 가평 포천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낙후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네,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마이크가 음소거되었습니다. 김용태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네, 포천과 가평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김용태입니다. 이곳은 제가 초등학교를 자랐고 그리고 또 제가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런 저를 친동생 또 친손주처럼 아껴주시고 또 대해주셔서 국회의원 후보로 국민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주당 박용국 후보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포천시장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각별히 더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선배님과 이렇게 경쟁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국 후보님 공보물을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지역에서 오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중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공약도 있고요. 1년, 5년, 10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공약들도 있습니다. 특히 GTX 노선 개통과 광역교통망 구축,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등 이러한 박용국 후보님과 저희 공통된 공약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포천과 가평 국민 여러분, 포천과 가평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젊고 유능하고 활기찬 저 김용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 포천과 가평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저 김용태 자신 있습니다. 저 김용태 국회의원 만들어주시면 앞으로 포천과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투표장에 꼭 가셔서 기호 2번 김용태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 등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비방 등의 발언이 토론회 중 발생한다면 마이크를 끌 수 있고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으로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분야의 주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각 질문당 후보자 모두 2분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 북도와 남도의 분리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칭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경기 분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처럼 경기도 북부 지역이 분리될 경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또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 또는 분도가 된다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지와 어떤 형태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 김용태와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가 개헌하면서 바로 즉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경기 북부에 5명의 후보들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동두천, 연천, 양주의 김성원, 안기영, 그리고 의정부의 전희경, 이영섭 후보들과 함께 저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요, 경기도가 앞으로 경기 북부 지역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포천과 가평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가평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에 따른 중복 규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그동안 발전이 더디고 피해를 입어왔던 점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재정 자립도를 같이 고민해 나갈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하면서
포천과 가평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 부럽지 않은 새로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최근에 아쉬운 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가자는 것이지 발전했으니까 특별자치도로 가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박용국 후보의 명확한 입장이 좀 요구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과 저 김용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견해 및 발전 구상 방향에 대한 박용국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처음부터 지사가 돼서 추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국책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입니다. 또한 제가 가평 포천을 대신해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김동연 지사와 함께 이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반드시 김동연 지사와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전체의 광역시도 중에서 GRDP나 이런 GDP나 이런 것들이 거의 3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서의 그 충분한 이 도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평 포천은 지금까지 이뤘던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 후보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하고 또 군사시설보호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가질 권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기북도가 갖고 있는 천혜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한 2만 2천 개가 되고 있고 자연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대로라면 가평 포천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저는 반드시 도청 소재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정해진 발언이 종료되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구상 방향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천 가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청사진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성장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도 그 성장세에 동참하지 못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로 넓은 부지에 비해 이렇다 할 국책 사업 유치가 없었던 것이 꼽힙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시게 될 텐데 특히 포천은 최근 육군단 부지 반환을 비롯해 승진 훈련장 등 군 관련 내용들이 많아 국방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해 포천 가평 지역의 규제 완화와 도로 인프라 확충, 경제를 활성화할 특성화된 국책 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그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후보자만의 특별한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가평 포천은 현재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전기를 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초의회, 광역의회, 군수나 시장을 역임하면서 행정과 입법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책 사업들, 그동안에 민자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그 외에도 전철 7호선 유치와 수원선 터널 등 이런 각종 국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SOC 사업과 또 이런 경제적인 산단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는 이런 기반 시설 위해서 산단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어떤 토지에다 어떤 산단을 유치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육군단 부지 중에서 27만 평 중에서 8만 평이 포천시의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연녹지를 비롯해서 문화재 지역으로 있어서 과연 이것이 산단으로 가능할까도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책 규제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이것 때문에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포천 가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된 국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현실화 전략에 대한 김용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포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천에 GTX-E 노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에 얹어서요. 저희가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E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E 노선은요. 오늘 발표된 경기도청에서 발표된 GTX-G 노선과 비슷한 노선으로 인천과 서울 그리고 포천까지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경기도 안에 동의정부까지 거쳐서 가게 된다면 서울로의 직접 편리성, 어떤 교통 편리성이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군단 유휴부지에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해서 한국형 다르파에 드론 산업을 적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다르파 산업에 적용이 된다면 저희가 국방부의 정책 자금을 용이하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의 드론 기술을 활용하고요. 이것을 다시 민간으로부터 다시 이양하게 돼서 드론 산업의 특구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천의 새로운 일자리와 드론 산업의 메카,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평의 관광산업의 전제 조건은 교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평의 교통망에 확충할 수 있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불기구개 터널을 개통하고요. 호명산 터널을 개통하고요. 또 75번 국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히 4년 안에 해결을 완벽히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따라서 저 김용태가 국회의원이 돼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할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에 대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보충 질문 시에도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로 이 시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는 김용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천 가평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판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CE, 그다음 지하철 7호선 옥정 덕정선을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과 서울의 광역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드론 산업을 한국형 다르파 모델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방산, 유지, 보수 정비, MRO 산업을 동시에 육성함으로써 이러한 드론 첨단 산업의 생태계를 포천에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농융합 그린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상황인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포천의 테스트 베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TX-B 가평 춘천까지 연장 및 청평역에 정차하는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명산 터널과 불기고개 터널을 개통하고요. 제2경춘국도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명과 청평에 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평의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지정 및 확정 및 자라섬 국가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 천년백길 조선을 완성하고 복합 레저 관광 산업의 랜드마크로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평의 인프라 사업입니다. 많은 가평 국민들께서 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염원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가 군청과 또 여당이 하나가 되어서 가평 의료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용국 후보는 김용태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할 수 있고 김용태 후보는 2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박용국 후보가 김용태 후보에게 1분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뒤 김용태 후보에게 다시 2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국 후보, 김용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용태 후보께서 GTX 2노선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광역교통망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국가철도계획망이라든가 그 전에 경기도 광역철도 계획망에 포함되어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기획경제부나 또 KDI나 이런 데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뭐 계획해서 그냥 빈 공약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용태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GTX 2노선은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이 모두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지사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GTX G 노선을 말씀하는 바 포천의 GTX 연결 노선을 공약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여당입니다. 따라서 여당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야당 도지사와 또 여당 또 대통령 또 저희 국토교통부 장관 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 2 노선은 저는 포천에서 바로 서울로 직접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으로서 많은 포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염원하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GTX C 노선에 의해서 저희가 양주를 통해서 서울로 접근하는 노선도 이미 계획돼서 추진되겠지만은 포천에서 바로 서울로 가는 직접 편리성이 있는 GTX 2 노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따라서 2025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포천시장과 함께 또 경기도지사와 함께 이러한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갈등을 조정하고 그러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박용국 후보가 김용태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철도 노선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이런 그 계획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직접 이렇게 하겠다는 주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축산 에코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태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포천 지역에는 특히 그 양돈 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과 관련된 산업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축 분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가축 분뇨에 대한 악취 문제, 또 이것을 재활용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축 분뇨를 바이오 도시와 가스화 사업을 하는 국가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포천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서 포천 지역의 많은 지역 농가에
바이오가스화 산업을 통해서 가축 분뇨의 악취도 해결하고 가축 분뇨의 처리도 해결해서 또 이것을 가스화 사업 작업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포천 지역 관내에 도시가스, 바이오가스화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축 분뇨의 이런 처리 과정도 어떤 친환경적으로 저탄소 에너지화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도시 관내에 있는 어떤 도시 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가스망까지 구축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면 이러한 도시가스와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예산을 포천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태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국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동안의 이런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포천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철도 전진기지를 만드는데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는 전철 7호선 유치와 함께 더불어서 유일하게 경기 북부에 이 지하철로 복선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철도가 단선이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향후에 우리 지역 경제에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7호선 사업을 조속히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평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면은 포천과 동일하게 그 중에서 상수원보호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적경지역 지원법에 따라서 가평군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1과제로 먼저 추진해야 되고 현재 포천과 가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이 법 하나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그 어느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거죠. 군사시설법도 좋고 개별법도 좋고 법이 있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포천과 가평이 어려운 상황에 처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행정부를 세종시로 가져왔고 또 입법기구를 국회를 갖다가 세종시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권을 반드시 수도로 보지 않고 다시 재정비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개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태 후보는 박윤국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할 수 있고 박윤국 후보는 2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김용태 후보가 박윤국 후보에게 1분간 보충 질문을 한 뒤 박윤국 후보에게 다시 2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후보, 박윤국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박윤국 후보님께서 이제 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박윤국 후보님의 예비 공보물에 확인해 봤더니 GTX-E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배포된 본선 공보물에 보니까 GTX-E 공약은 없어진 것 같고 GTX-C 연계된 공약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봐왔습니다. 포천에서 환승 없이 G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TX-E가 필요한 것 같고 따라서 아마 후보님께서도 예비 공보물에는 GTX-E를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본 공보물에 GTX-E가 빠진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윤국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사실 철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도라는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시작되면은 현재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지 노선을 확정되면은 30분 내에 갈 수 있지만은 경기도가 이제 추진한 이 노선 추진 노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발표 후에 GTX 2 노선 포천 노선 신설 공약을 선거 홍보물에서 포함한 모든 공약집에서 사실은 제외했습니다. 또 그것이 맞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 그러니까 GTX G 노선을
발표에 발맞춰서 본 사업을 저도 역시 그렇게 경기도와 함께 물려가지 않으면은 이 국책 사업을 해낼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 정치에 관심을 몰두한 정치인들과 가평 포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있다. 사실상 보면은 우리 김 후보께서 추진하는 공약 사항들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지만은 대부분이 제가 추진했던 사업들, 현재 진행됐던 사업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공약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에 대해서 현안에서 잘 모르니까 어차피 후보의 입장에서 포천시나 가평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같이 노려나가는 건 좋습니다. 누구 거냐 내 거냐 누가 추진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발전과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간에 같이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추진하는 사업들을 또 일을 이어서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김용태 후보가 박용국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GTX 2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서울 포천 노선으로 오게 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GTX G 노선은 GTX 2 노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인천공항이 아니라 인천에서 서울, 포천까지 들어온 노선입니다. 공항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었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사실상 알파벳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GTX 2 노선과 GTX G 노선은 노선 그 경로에 따라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처음에 박용국 후보님께서 이제 예비 공보문엔 GTX 2 노선이 있었는데 왜 이것이 빠지게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GTX 2 노선과 G 노선의 차이는 경로는 비슷한데 인천공항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을 모르시는 것은 오히려 박용국 후보님이 아니신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철도를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용국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철도에 대해서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철도 사업을 추진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이렇게 뭐 계획을 하면서 뭘 추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선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철 7호선 유치부터 시작해서 어떤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광역철도 계획망에 포함돼야 되고 국가철도 계획망에 포함이 돼야지만이 이 사업을 정부의 예산을 확정을 받아서 또 예타 면제라든가 기타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디에서 뭐 미국에서 오든 일본에서 오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거를 본인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GTX 2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GTX 2 포천 노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 진작에 불가능했다라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우리 김용태 후보도 GTX 2 노선을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약에다 넣지 않았었습니까? 이 공약은 선거 홍보에 포함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이 노선 포천 노선 신설 공약을 선거 공보를 해서 이 공약집에서 전부 제외시켰다라는 이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도 중복된 이야기를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하는 검증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사회적 공통질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들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향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이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포천과 가평은 의료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 포함됩니다. 종합병원도 대학병원도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최근 의대 정원 확충으로 불거진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역시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지역의 의료 인프라 현실에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후보자들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요즘 보면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갈등을 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 국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고 사실 오지인 가평과 포천도 의료 이 시스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의료 사태로 인해서 끝없는 양쪽 같은 줄다리기를 피해는 오직 국민뿐일 겁니다. 그러나 가평군의 현실은 이보다도 훨씬 전부터 의료 공백을 계속 거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약 한 20여 년 동안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해결된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1.5개가 넘는 이 광활한 토지에 과연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봤을 때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에 내에서도 고령화 지역인 가평구는 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평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평군에서나 뭐 이런 데서는 지방의료원을 갖다가 유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의료원을 유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또 거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방의료원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도울 수도 있지만은 적십자병원 유치라든가 대학 한방병원 유치에 대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것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되면은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료 휴양 관광 도시로 발판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유치를 통해서 가평군의 필수적인 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 현실과 그에 대한 대책, 김용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의료개혁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특히 지역 소멸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지역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말씀들, 특히 가평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이 부족해서, 골든타임이 부족해서 가평에서 진료 시간을 놓쳐서 어떤 그런 생명이 안타까운 그런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가평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포천도 그런 진료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기 의료개혁을 통해서 의사분들과 함께 절충점을 찾아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 진료를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나아가서 의사분들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또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힘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포천 가평의 공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 의료원과 앞으로 건립 예정인 가평 보건의료원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거점화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아가서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포천과 가평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신속한 방문형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저희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 및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저희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이동형 진료 왕진버스를 만들어서 많은 가평 국민들과 또 포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휴일 소아 응급 의료를 확대하겠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이 현재 포천에 한 곳 지정되어 있는데요. 가평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의료 인프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다음 질문입니다.
포천 가평 지역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자연 인구 감소보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숙제인데요. 특히 젊은 층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꼽습니다. 초등돌봄과 늘봄을 통해 맞벌이 가정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있지만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인데요. 젊은 인구가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시급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들도 포천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평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천 가평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포천과 가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 보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최근에 공약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체능학원, 수강료,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그다음에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당의 또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교육발전 특구와 교육국제화 특구를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포천시의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인 포천동에 있는 포천고등학교의 농어촌 특별 전형의 동지역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 맞춤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지역의 인재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또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저희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다문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책을 공부하면서 부산에 공동체 학교라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아시아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와서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5개 국어, 4개 국어, 아시아권의 3개 국어를 졸업해 나간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포천에도 마이스터고를 정립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다문화 학교를 정립해서 많은 이 다문화 가정들과 또 포천과 융화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방안에 대한 박윤국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현재 가평 포천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인해서 인구 유출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평 포천의 미래에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이 지역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임 시절에부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현존의 기존에 있는 대학까지의 정책적인 것들을 이 무상교육도 실시를 해보고 현재까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교육을 위해서 떠나는 도시가 아닌 교육을 위해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지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학을 육성을 잘 시켜서 도리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이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경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서 또한 지금 이제 대학 특별 전형에서도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김 후보께서 얘기하신 이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인해서 이 대학을 동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가는 이런 접경지역 특별 전형 신을 입법을 통해서 신설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이곳에 꼭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난개발로 인해서 교육 문화, 주거, 생활 인프라가 소외받아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적으로 해서 대학 입시 적경지역 특별 전형 신설과 네, 주어진 발언 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마이크가 음소거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 모두에게 각각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당부드립니다. 다만 1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 중 제반 규칙을 벗어난 발언이 이어지거나 제한된 시간을 초과할 때는 사회자의 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박용국 후보에게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토론에 나오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선거든 간에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을 내세우는 것들 보고 좀 안타까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지난 20년 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봤을 때 공약은 잘 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떤 공약이든 간에 제대로 이행된 게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 민낯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지금 얘기하는 아까 이쪽에서 공약상에서 보면은 포천 양수발전소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순환 모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다만 양수발전소가 누가 사업을 추진한 건 아시죠? 예. 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헐성이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저장이 어렵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양수발전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포천시가 또 가평군에도 양수발전소가 있는데요. 이 양수발전소를 통해서 위치에너지로의 어떤 변환,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수발전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환경 파괴에 대한 그런 것은 좀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양수발전소가 이런 아리백에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양수발전소가 만약에 아리백에 포함되는 카테고리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포천의 많은 산단에 아리백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씨라든지 여러 가지 가중치를 받게 되어서 아리백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700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일자리가 유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알리백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포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8천여 개가 됐습니다만은 이걸 지키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발전소를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수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국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셔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린 스마트 시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후보님께서도 강조하셨던 컴팩트 시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 읍명동의 어떤 그러한 주거 단지와 또 일하는 단지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 하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민군 상생 복합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부대들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효율성 있는 좀 시범적인 사업인데요. 이게 미군의 어떤 캠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군 상생 복합타운 안에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라든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병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군인 가족들의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군인들의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국가가 최대한 이 지역에 사는 데 있어 어려움 없이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도 그 민군 상생 복합타운에서 같이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과 또 군인이 함께 커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군 상생 복지타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에 예. 군인 현역들과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격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기타 그 주변에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주민들과
군부대를 떠난 데 이런 데에서 그 토지를 활용해서 군과 민간이 활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들까지 쓰는 게 아니고.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대통령 공약상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 정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이. 조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에 없었던 개념입니다. 지금 포천에 여러 가지 독립대대, 나머지는 유유부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독립중대, 독립대대를 한 곳을 모아가지고 효율성 있는 작전성 업도를 통해서 미군의 캠프처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신축해서 군인 가족들의 어떤 복지도 향상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 민군 상생 복합타운이어서 아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군 상생 협약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습니다. 협약은 아니고 이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계속해서 박용국 후보는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각종 이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는데 지금 이제 가평이나 포천, 특히나 이제 가평 같은 경우에는 포천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산단을 유치한다, 무슨 산단을 유치한다 그러지만은 법상으로 안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그죠? 거기에 다 제재가 걸리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가 없고 오로지 국가산단이 들어오는데 그 국가산단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한정돼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국가산단을 어떤 식으로 유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국가산단보다도 아리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리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비영리 기관에서 캠페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이걸 나서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반증들도 있지만 사실 아리백을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을 인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이라든지 폭스바겐, 구글 이런 세계 유명한 회사들, 다국적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협력 업체의 계약을 끊겠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아리백을 인증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포천에 아리백을 인증받을 수 있는 산단이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양수발전하고 재생에너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리백이 인증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아리백을 인증받을 수 있는 산단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알리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50년도까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포천 관내를 제가 얘기하는 거요. 또 앞으로 가평군에는 지금 기업들이 이제 없어서 대부분이 없어서 이제 그런데 포천에 한 8,000개 되는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실천하기 네, 박용국 후보에게 주어진 7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용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GTX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후보님께서 제가 말씀했던 GTX 2노선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도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GTX 2노선이 어렵다라면 오늘 경기도청에서 발표한 GTX G노선도 사실상 불가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GTX 2노선과 GTX G노선은 사실상 같은 경로입니다. 비슷한 경로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는 GTX G노선을 연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GTX G노선은 가능한데 왜 GTX 2노선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의 김은혜 후보께서 GTX 2노선을 이제 이적을 하려고 그러다가 공약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리고 또 포천시장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도 역시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GTX C노선은 국가철도 계획망을 포함해서 모든 걸 예타 면제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본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이하고 G하고의 다른 점은 가장 기본적으로 경기도 광역철도 계획망의 시작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이미 경기도는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다 또 가서 또 2노선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재정적으로든 간에 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이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GTX 2노선과 G노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후보님께서 GTX G 노선은 가능한데 GTX E 노선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유를 여쭤봤던 내가 얘기를 거거든요. 했잖아요.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포천시 아니면 또 가평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이게 공통으로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혼자서 이걸 이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E랑 G랑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 드리고 비슷해도 싶고요. 안 된다라고 얘기도 이미 경기도에서 계획해서 발표를 했으면 이 사업은 정부로 올라가겠죠. 그죠? 국토부로 올라가서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사실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 관점에서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TV 유튜브 방송 중에 전화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가평 지역은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이다 보니 전통적으로 단 한 번도 민주당이 된 적이 없고 포천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포천과 가평 같은 접경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 관으로부터 이제 잘 길들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정부의 정책에 전부 순응을 해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되고 찬성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그러면 우리 가평이나 포천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정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않고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 여당을 밀어주면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안보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안보관이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하셨던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 쇼라고 폄하하면서 딴지를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포천 가평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를 갖다가 아니, 의대 정원에 대한 말씀드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에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중앙적으로 이런 개혁이란 어젠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어떤 비전과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제 비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우선 일단은 가평과 포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의료 전반에 대해서 포천에 무슨 열악한 환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당 대표를 끌어당겨서 국회의원 토론에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당대표를 끌어들인 게 아니고 의대 정원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 의사협회하고도 협의고 절충을 하다가 그걸 안 된 거를 그걸 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당도 의대 정원의 확대에 대해서 과거에는 찬성했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쇼라고 과거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행보와는 다른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 앞으로 후보자로서 후보님의 생각을 좀 견해를 여쭙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왜 과거에 문재인 정부는 의료 개혁을 왜 실패했는가? 개인적으로 후보님의 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의료 개혁을 뭐 실패를 했다 안 했다 우리가 평가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논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묻고 답변하고 다만 그 속에서 어느 한 정당의 대표를 끌어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발언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또 잘못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보다는 좀 더 우리 가평 포천을 위해서 정책적인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질의 답변하는 것이 제가 좋을 것 같다. 왜? 제가 제가 딱 생각하는 거, 제 주도권 말씀하시죠. 후보님께서는 지금 시장 선거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고요.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기도 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두 가지 역할이 모두 다 필요한 자리여서 제가 여쭙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를 향해서 부전승이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5% 가산점을 받아서 이제 부전승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는 청년 가산점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은 민주당엔 없고 국민의힘만 있는 제도인가요? 아니 같이 있겠죠. 같이 있는데 점수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부전승이라는 거는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경기는 하되 선수가 하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는 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후보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가평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과 함께 나란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쟁과 기후 위기로 인한 공급난으로 전 세계가 물가 상승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AI 혁명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그동안 지탱했던 인류 기업들조차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나라는 각자 도생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지혜와 모아서 국론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한숨이 나옵니다. 이념에 매여서 여지 이전 투구, 난투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분이 제1당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정치를 극한 대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 김용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시면 이런 낡은 이념보다는 협치하고 대화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천과 가평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저 김용태를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시고 후보로 선출해 주신 이유일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용태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앞으로도 권력에 줄 서거나 기대지 않고 시민과 국민의 편에서 시민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많은 시민,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에 꼭 가셔서 이번 김용태를 뽑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용국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가평 포천에서 거대한 물결과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유권자들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늪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름없는 자세로 민생과 지역 발전에 몰두하고 고민하고 이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 민생을 위해서 일해온 정치인이며 실제적으로 여당 야당을 떠나서 실용 정치인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일 하나로서 주민들에게 이런 지지를 받았으며 이런 군수시장 3선을 통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과 경륜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확실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중앙정치의 전쟁에 이런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묵묵히 오로지 가평 포천을 위해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 정치 전문가라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가평 포천이 하나가 되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시대를 주도하는 이런 시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쾌적하고 소득이 안정되고 경쟁력 있는 가평 포천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곳, 희망이 있는 가평 포천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치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당선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